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63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637일 차입니다. 오늘 위협 2,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미래를 위협한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그런 내용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참 좋은 게 우리가 배웠던 어떤 그 기본, 완전한 기본 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제 실천하면 될 것 같아요. 음.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나의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경험이 있어요. 그거로부터 계속 현재, 미래, 현재를 그거를 가지고 현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미래도 지금 느낀 것에 대한 걸 계속 느낀다는 거죠. 이렇게 얼굴에 주먹이 꽂히기 전까지는 누구나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 얼굴에 맞나요? 이런 얼굴에 보이지? 맞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 하는데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봐지지가 않는 거죠. 과거가 온통 지금 현재가 돼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가 현재가 되고 어제가 자꾸 현재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끊어서 지금 현재 그리고 아니면 미래를 자꾸 느끼면서 현재를 어떻게 하느냐를 만드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과거에 안 좋은 걸 영향을 받느냐, 미래를 내가 결정하고 미래의 행복감을 지금 기쁨을 느끼면서 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84페이지예요. 16세 때 나는 어머니와 두 남동생과 함께 아이다호주 선벨리에서 사는 가까운 지인 마이클 바커를 방문하려고 길을 나섰다. 5시간 동안 운전해야 하는 거리를 절반쯤 지난 저녁 시간이었다. 운전을 하던 어머니가 피곤하다고 하셨다. 이제 막 운전을 배운 나는 기회를 놓칠세라 운전을 하겠다고 나섰다. 처음 배우면 뭐 너무 신나죠. 뭐 어떡하면 운전 한번 할까 싶어서 어머니는 뒷좌석에 누워 금방 잠이 드셨다. 내가 차를 몬지 몇 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건설 현장에 나타났다. 깜빡거리는 불빛이 왼쪽 차선으로 가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칠흑 같은 밤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 오른쪽은 차단벽이 건설 현장을 막고 있었다. 신호가 안내하는 대로 왼쪽 차선으로 가다가 방벽이 끝나는 지점에서 오른쪽 차선으로 다시 돌아섰다. 그런데 갑자기 타이어가 진흙과 돌무더기에 빠지고 말았다. 거의 시속 100km로 운전하던 나는 본능적으로 왼쪽 차선으로 핸들을 감았다. 꺾었다. 차는 빙빙 돌며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집혔다. 나는 머리를 차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차가 고속도로 반대편에 놓여 있었다. 뒷좌석에서 동생 제이콥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트레비 소리가 트레비가 소리를 질렀다. 형, 차에 엄마가 없어. 차가 뒤집히면서 어머니는 차에서 튕겨나가 도로에서 15m 정도 떨어진 곳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어떤 아이도 부모의 그런 끔찍한 모습을 봐서는 안 된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우리는 구급차를 타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줬고 어머니는 응급실에 실려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했다. 어머니 생사를 우리는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어머니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경찰관이 병실로 들어와 물었다. 누가 베이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내가 베고 있던 베개를 보니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었다. 당황하는 나를 보고 경찰관은 충격을 받으며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는 나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다. 야,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너희 어머니 상황이 지금 어떤지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너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경찰관은 야간에 건설 현장을 점검해야 하는 담당자가 현장에 없었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을 막고 있던 방벽이 거의 140m 이상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상황을 점검해 방벽을 복구했어야 했다. 제가요, 여기 어두우니까 글씨가 밝게 안 보여요. 그래서 글씨가 희한하게 비출 게 아무것도 없네요. 휴대폰 하나 켜놔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화면에서는 괜찮은데 되게 어둡거든요, 여기가. 볼게요. 그는 이 사고는 내 잘못이 아니다. 내 탓이다. 내 탓이 아니란다. 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내가 상황의 주도권을 갖도록 도왔다. 내 자신과 내가 돌봐야 하는 두 동생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했다. 저명한 트라우마 전문가 피터 레비는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발생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다. 감정이입을 해주는 증인이 없을 때 내면에 머무는 감정이 트라우마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트라우마가 있을 때의 감정이입 있잖아요.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발생되는 것들인데 감정이입을 해주는 증인이 없을 때 내면에 머무는 감정이 그냥 뭐 누가 해주든 안 해주든 누가 뭐 해석을 해주든 안 해주든 내가 이 어떤 사건을 통한 그 사건의 그 내용과 이런 것보다는 그 나의 감정 있죠? 그게 트라우마인 거죠.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그때 그 느꼈던 그 감정이 계속 반복돼서 지금까지도 뭐 살고 있는 거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 계속 반복해서 그 감정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차리고 각성하고 놓아버리고 그 순간 찰나가 있잖아요. 그 순간 아주 순수의식. 그것만 이제 진짜 순수의식, 그 찰나에 있는 거다라고 하죠. 아니면 늘상 우리는 감정에 빠져 있어요. 네. 그렇게 그 경찰관은 내게 감정이입을 해주는 증인이었다. 그는 내가 충격과 고통을 잘 했다. 어, 나가도록 도왔다. 울고 싶으면 울라고 했고, 경찰관이 되게 좋으네요. 내가 상황을 주도해서 이 경험을 어떤 프레임으로 하는지 도와주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세운다. 삶이 얼굴에 강펀치 한 방을 날리기 전에는 말이다. 삶이 당신에게 어떤 강펀치를 날리든 과거는 그저 하나의 스토리다. 당신이 과거에 입힌 스토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현재와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부하의식이잖아요. 그죠? 외워라. 나는 순수의식이다. 순수의식을 가로막고 있는 것만 놓아버리고 용서하면 된다. 두 가지만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명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리고 있는 것, 순수의식을 가리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고 용서해라. 근데 그게 감정, 이런 느낌들이잖아요. 느낌들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입힌 스토리, 과거의 스토리, 트라우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때 느꼈던 감정이 지금 현재와 미래까지도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 감정이. 그게 여기 그대로 또 써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도 해주시고, 호킨스 박사님도 말씀해 주시는데, 또 다른 분의 말씀으로, 하디의 말씀으로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복돼서 이거는 기정사실이고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는 거고 미래와 현재를 좌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부정적인 스토리로 만들면 목표는 그 과거에 좌우된다. 그러면 부정적인 스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부하의식에서는 부정적인 스토리를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재맥락을 하는 거. 근데 참 그 감정이라는 게 내 감정이 맞아. 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 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 라고 하는 거. 근데 그래서 그거를 재맥락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놓아버려야 돼요. 아, 내가 재맥락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도 보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계속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놓으면서 일이 더 술술 풀리기 시작을 하죠. 예. 그래서 현실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면 단기적인 것만 세우고 장기적인 거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거. 그렇죠? 계획을 세우게 되며 현재의 고통을 벗어나려고만 할 것이다. 단기적인 것만 세워서 지금만 벗어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만. 과거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급급해서 코앞에 있는 것만 과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품을 때 과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품어야지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자동방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품을 때 삶은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는 거죠.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된다. 과거의 부정적인 스토리를 입히면 삶이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희생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내가 희생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희생은 부정적인 거죠. 네. 희생했다. 내가 완전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뭔가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거는 도운 것도 아니고 한 거다. 이게 희생이라고. 희생이죠. 희생이면 부정적인 거예요. 그냥 내가 즐기면서 했다가 아니죠. 그래서 이 과거의 부정적인 스토리가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게 제명락이 된다는 건 너무너무 이거는 내가 과거에 영향받고 사는지조차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과거에 영향을 받고 사는지 몰라요.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니까 영향을 받고 살고 그 과거 것을 찾아서 맥락을 다시 재맥락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용서가 되냐고. 엄마가 이기적이고 자기만 살려고 딸을 놔두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놔두고 갔어. 근데 또 할머니가 막 울고불고 엄마 떨어졌다고 울고불고 하는 아이를 보고 그쵸? 할머니가 창고에다 가둬뒀어. 사과 하나 주고. 엄청난 공포와 힘든 게 있었는데 그게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나를 안 챙겨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막 엄청난 어린아이가 그 힘들어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니까 그때 아마 죽을 것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죽을 날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들어봤어요. 여기 들어오셨잖아요. 스토리를 그때 만났을 때 들어봤는데, 그때, 음,
그러셨어요. 중간에 차 운전해서 차도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차 그냥 놔두면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걸 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틀었는가 봐요. 와, 야, 그래가지고 차를 건지고 싶다는 생각이 그러셨다는데 완전히 삶이 이렇게 외모를 보고 어떤 직업을 보고 어릴 때 환경을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완전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로 그 감정 속에 계속 내가 빠져 있는 거죠. 그거를 놓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부하의식에서 제대로 그래서 공부를 요새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화면을 쫙 열고 두 번씩 들으세요. 두 번씩. 두 번씩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화면 쫙 열고 두 번씩 의식 수업에 투자를 하면은 엄청나게 좋겠죠. 근데 제가 오빠에 대한 마음도 어제 막 집에 혹시나 두 개 있는 거, 뭐 있는 거를 좀 챙겨가지고 또 이제 어제 서울 와야 되니까 아침에 또 가서 뭔가를 챙겨주고 또 막 있죠. 소금물을 선생님이 소금물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소금물을 한번 태워서 줬더니 생각 외로 맛있다 하더라고요. 심장, 혈관 쪽에 좋죠. 그 소금물이 천일염. 그래서 이제 물의 양이 1%, 1g, 300ml면 3g. 이렇게 해서 이제 줬거든요. 1리터짜리 이제 그 마호병에다가 맛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10g씩 거기다 넣어서 먹으라고 10g씩 한 30개를 종이 봉지에다 다 담아주면서 또 남편이 그 맨날 어떻게 담아주냐고. 소금이랑 숟가락을 적당히 이 정도는 5g이다 라고 해서 5g 두 번 넣는 걸 가르쳐 주라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저는 몸으로 때우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숟가락도 딱 펴보니까 한 살짝 좀 푹 5g 정도 되는 조그만 티스푼 또 두 개 갖다 주면서 맛을 익혀지니까 그거 정도 두 정도로 하면은 맛이 아마 익혀질 거다. 저는 저울에다 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갖다 주고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건 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니 그게 달라지는 게 엄청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달라지는 게 저 사람한테 하는 내가 오빠를 바라봤을 때, 나는 다른 애들 보니까 오빠가 멋있어. 키도 크고, 막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한테 딱 보여주면, 어머, 니네 오빠 너무 멋있다. 이런 걸 바랬나 봐요. 근데 나는 우리 오빠가 키도 작고, 뭔가 사고를 치고, 뭐 그냥, 뭐 아주 못난 인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잘생긴 거는 아닌 것 같이 내 눈에는 보이고 맨날 사고 치죠. 오빠가 창피한 거예요. 학교에서도 만나면 창피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내가 밖에 있는 오빠의 상을 보고 나를 얼마나 창피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나를 수치스러움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나를. 저 오빠를 보고 나를인 거예요. 남편을 보고 나를. 밖에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건 나를. 근데 남편한테 친절하게 하고 오빠한테 친절하게 하는 건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을 해라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몸을 아이고 사랑해 이거는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몸을 사랑해가 아니라 진짜 외부에 있는 세상을 보면은 나를 알 수 있고 내 마음을 보면은 세상을 판단하는 게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오빠를 보고 판단했던 수치스러워했던 마음들이 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빠한테 친절하게 하지만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기 사랑이 진짜인지 더 실천이. 그러니까 어릴 때 과거에 부정적으로 여겼던 것들, 엄마에 대한 독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엄마의 관심들, 이런 것들을 놓으면서, 그래, 내가 순수의식인데.
또 왜 누구한테 받으려고 하지? 아니지. 그래, 내가 순수의식인데. 또 누구한테 그랬지? 아, 엄마한테 또 막 그랬었던 습관이 남았나? 아, 그래. 그러면서 세상 막 그냥 사는 그런 분들 막 보잖아요. 막 관심 받으려고 하는 막 그런 부분들을 막 보면서. 아, 그게 내가 관심 받으려고 했던 것들, 주변에 내 엄마가 관심을, 내가 엄마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빠가 싫었던 것들이 그런 외형적인 것이 싫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느껴지는 거예요. 이번에 보면서 그 외형적인 내가 싫었던 거는 그게 아우 막 싫은 거예요. 왜? 그 외형적인 외부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저놈은 엄마를 뺏어갈 놈이야. 그런 게 있는 거죠. 뺏어갈 사람이다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빼앗길까봐 라는 것들이 또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싫었던 것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야, 저렇게 두려워서, 그래도 어쨌든 저는 공부복이 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오빠도 와서 공부를 들어보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공부복이 제가 있어. 이 공부가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며느리도 여기 들어와 있지만 진짜 공부가 엄청 중요한 거죠. 저희 며느리도 엄마가 그랬다고 그랬나? 네가 나를 미워했다고 했나? 어쨌다고 그랬나? 뭐 하여튼 싫어한다고 그랬다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하고의 관계가 엄청난 안 좋았던 그런 관계성을 돌아가셨고 안 계셨지만 그 감정이 남아있던 거를 풀어내지 않으면 아이하고 아유 어제 봤는데 있잖아요. 붓이 빠지니까 얼마나 이쁜지. 왜 이렇게 애기들이 다 이뻐요. 500원 드려야 되는데 그쵸? 손주 자랑하면 500원 내고 하라 그러는데 이쁘더라고요. 어목조목하니 얼굴이 요만해가지고 엄청 이쁘더라고요. 눈 살짝 뜨는데 쌍꺼풀 선이 살짝 아직은 부어가지고 살짝 있는데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애기하고의 관계, 남편하고의 관계도 더 좋아지려면 엄마하고의 어릴 때 과거에 느꼈던 트라우마, 어릴 때 부정적으로 갖고 있던 스토리를 그걸 재맥락, 과거의 부정적인 스토리를 과거의 스토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뀔 수는 없는데 거기에 있는 스토리가 부정적인 내용이냐, 긍정적인 내용이냐가 다른 거죠.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 에너지가 있는 그 수업이 부하의식 시간이잖아요. 오늘도 서울에서 합니다. 뭐 겸사겸사 서울에서 수업을 듣기 위한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부가적인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왔다가 또 끝나면 오늘 또 이제 바로 저만 먼저 남편하고 같이 왔는데 육아 담당, 예. 큰아이 육아 담당 할비는 저는 이제 어, 또 가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들으러 왔다는 거죠.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어요. 5월 31일, 6월 1일은 무의식에 부정적인 걸 잔뜩 쌓아놨던 거를 그 안에 긍정적인 내가 진짜 원하는 미래에 지금 이 퓨처 셀프 같은 경우는 미래의 나를 적어보고 설계해서 그때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를 하는 거잖아요. 영상도 찍고. 근데 그것을 여기 안에, 내 무의식 안에 딱 넣는 거. 그 각성해서 매일 저녁에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쵸. 자꾸 잊어버려요. 그쵸. 또 잊어버렸어요. 저도 어제 자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또 잊어버렸는데, 또 긍정적인 거. 돈 안 들지도 않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하는 거. 5월 31일, 6월 1일 날 자꾸 가다 보면 긍정적으로 에너지가 좋아지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연이 돼서 만났어요. 인연이 돼서 만났는데 내가 친절해질까 봐. 이거는 아니죠. 그럼 역으로 돼요. 역으로 되잖아요. 내가 친절하게 해주기로 했는데 잊어버렸던 거예요. 중간에 잊어버렸어요. 망각의 강을 건너오면서 잊어버렸어. 그래서 아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친절하게 될까 봐 안 하고 있다. 이거는 다음번에 또 역으로 또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요. 친절하게.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엄청나게 또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해결 안 한다고 해서 이 생에서 해결 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표현을 했지만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생, 여기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만 얘기를 했지만 생을 두고 보면 과거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생이 있고 지금 현재 내가 요번에 요 몸을 가지고 태어난 생이 있고 다음에는 다른 몸을 가지고 태어날 생이 또 있어요. 이 몸 보이는 거는 바뀌지만 생은 계속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지금 최고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을 하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친절해질까 봐 교육을 안 듣는 거. 아이, 그거 자기한테 얼마나 그거는 그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학대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조금 편안해졌다고 해서 영원히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 더 큰 숙제가 있다는 거를 좀 조금이나마 깨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과거의 그 스토리로, 아, 저 인간은, 저 오빠는 우리 엄마를 뺏어가려고 맨날 사고 치고 사고 뭉치로 맨날 저러고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그랬던 것들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렇게 그런 느낌들이 사라지지가 않았었는데 요번에 제가 되게 많이 그런 것들이 좀 좋아졌나 봐요. 그러고 나니까 아, 그래. 지금부터 언제 둘이 헤어질지 모른다. 이 생이 이 몸을 가지고 언제 헤어질 땐 모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자. 그럼 다음 생에 또 만나겠죠. 왜 공부를 했죠? 공부하고 있는 사람 동안에 또 공부하러 또 만나게 되잖아요. 또 몸 수술하고 나면 또 와서 공부시켜야죠. 공부를 또 이제 시켜야 돼요. 그래서 공부도 계속 이제 또 해야 돼서 도만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하고 또 다음 생에도 그냥 친절하게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라. 근데 우리는 그게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게 되지 않잖아요. 네, 친절하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 수업을 들으면 친절해지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건강한 정서는 긍정적인 것은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여기 밝게 불 좀 켜놓을, 전구를 좀 바꿔놓고 가라고 할비한테 숙제를 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또 뵙고요. 네, 오늘 또 의식 공부 들으실 분들 꼭 한 번 들으시는 분들 두 번 들으시고 안 들으시는 분들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요, 내용이 정말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네, 꼭 들으세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